네, 2020 온라인 항공사업 일자리 정보 박람회 라이브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발음이 좀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점까지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항공 일자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 직무별 현직자들이 구직자들에게 생생한 직무 경험 그리고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라이브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2회차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직자분들의 박수로 토크 콘서트 2회차 두 번째 순서의 문을 열었고요. 이번 순서는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시장개발 및 랜드사이드 직무에서 종사하시는 현직자 5분을 모시고 항공산업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또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 이렇게 5개 기관 및 기업에서 객실 승무, 은항 승무, 그리고 시장 개발, 또 운항 관리, 유실물 관리소 직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현직자 5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박람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5분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제주항공의 이승진 대리님께 마이크 넘겨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항공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진입니다. 저는 제주항공에 먼저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이후에 사내 공모로 통한 직무 전환의 기회를 얻어서 현재는 인사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에어에서 보잉 737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는 이한별 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서울 안전통제실에서 운항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티웨이 항공의 선원규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티웨이 항공 시장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원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운영서비스 여객터미널 운영 소속 유실물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수교 사원분까지 자기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시지요?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 가슴에 명찰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한 스티커까지 이렇게 부착을 해드렸는데, 우리 정파란 대리님 이렇게 네, 지금 막 명찰을 달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면접을 보고 있었을 때의 그런 긴장감도 생각이 나고요.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는 말들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미 남아주신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5분께 모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무 콘서트니만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계시는 직무에 대한 설명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객실 및 운항 승무 업무는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업무, 또 운항관리 업무는 원활한 비행을 위한 업무를 하는 곳,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승진 대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객실 승무원의 일반적인 업무 일과를 말씀드리면 출근을 한 후에 해당 비행과 관련된 노선, 승객, 현황 그리고 기타 특이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객실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옆에 계신 운항 승무원분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고요. 함께 공항으로 이동을 하여서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기내에 들어가 안전점검 및 기타 서비스 물품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승객 탑승과 함께 본격적인 비행이 시작되고요. 비행기가 도착지에 착륙 후에 모든 승객이 하기한 시점에 다시 한번 기내 안전점검 및 기타 물품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비행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업무 과정 중에서 객실 사무장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기내 전반에 걸친 안전 및 서비스 관리를 하고 해당 비행에 배치된 객실 승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등 당일 비행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객실 승무원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리고 훈련과 관련하여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또 기타 기내 서비스를 기획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비행만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객실 승무직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 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갑자기 발음이 적어됐네요. 네, 계속해서 좀 들어볼게요. 우리 운항승무의 이한별 기장님. 네, 운항 승무원 경우에도 비행이 있는 날 공항에 위치하고 있는 운항 브리핑실로 출근을 합니다. 운항 브리핑실에 출근을 해서요. 그날 함께 비행을 하는 부기장님과 같이 비행 전반적으로 비행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준비 내용으로는 가장 중요한 출도착 공항의 날씨를 현황을 일단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비행할 루트, 항로상의 기상 상태도 함께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고 나서는 저희가 또 비행을 위해서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조종사들한테 제공되는 노탐이라는 정보 패키지를 확인을 합니다. 노탐은 노티스트 에어맨의 약자로서 노탐을 보시게 되면은 운항하는 공항에 대한 그 항행 안전 시설물에 대한 작동 여부라든지 상태,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작업 중인 유도로 상태 등을 노탐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그 비행 계획서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 계획서는 그 운항 관리사 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만일 도착 공항의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기에는 연료가 추가로 탑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등이 운항 비행 계획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법정 서류 및 각 항목들을 확인한 후에는 비행기로 이동을 해서 객실 승무원분들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진행을 합니다. 합동 브리핑 내용으로는 앞서 준비한 그 출도착 공항에 대한 날씨 브리핑, 그리고 항로상의 기상 상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또 중요한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치게 되면은 항공기 외부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항공기 외부 점검은 체크리스트라 불리우는 점검표 일거에서 조종사들이 실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점검도 마치게 되면은 다시 항공기로 돌아와서 조종실 칵핏 셋업이라는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장으로서 비행을 위한 모든 준비 상태를 다 마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승객분들 보딩 즉 탑승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네. 실제 비행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확인하고 또 절차를 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역시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이해도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얘기 나눠보죠. 에어서울의 우리 정파란 대리님. 네, 운항 관리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 기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비행계획서를 포함한 법정 서류를 준비하는 비행계획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면서 출도착 공항, 그리고 항로상 기상, 그리고 항공기 상태까지 운항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공기가 운항을 할 때 항로상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비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비행감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을 하는 과정과 또 출도착 관리를 하고 있는 램프 통제 업무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저는 추가로 개인적인 담당 업무를 두 가지 맡고 있는데요. 하나는 운항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검토하고 계산하는 운항 비용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선을 운항을 할 때 영공을 통과하는 국가에 대한 허가를 신청을 하는 영공 통과 허가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네, 운항관리 업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역시 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승객들의 안전하고 또 원활한 비행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시장 개발 업무 그리고 또 공항 시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유실물 관리소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티웨이항공의 선원규 과장님, 네, 하시는 업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티웨이항공 시장개발팀에서는 신규 노선을 개설하거나 판매 채널을 개선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제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거나 동시에 이제 회사 수익을 제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주 업무 중에 하나도 판매 채널 확장인데요.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하기도 하지만 스카이스캐너나 익스피디아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기도 하실 겁니다. 이런 웹사이트 하나하나가 모두 항공사의 판매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공권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 플랫폼들과 업무 제휴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하면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항공 여행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 하면 글쎄 한 10개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분명 이제 이 10개 기업이 가장 많은 소비자를 보유한 기업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플랫폼들은 그들만의 이제 장점을 내세워서 특정 소비자층을 매료시킨다거나 최근에는 이제 항공 상품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본래 사업으로 많은 소비자를 이제 보유하게 되고 현재에 와서는 이제 항공 상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각각의 장점을 가진 기업들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는 외국에도 이제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공권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 국가마다 이제 활발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그들과도 업무 제휴를 맺어 나가야 하고요. 판매 채널 확장은 이제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끝나지는 않고 궁극적으로는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업을 이어나가면서 수익을 올려나가는 활동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 수익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개발 업무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죠? 네, 우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김수교 사관님께 또 말씀 여쭙겠습니다. 유실물 관리소라는 부서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유실물 관리소는 공항 홍보 영상에서 빠지지 않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업무는 공항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습득, 접수, 반환하는 업무와 분실 신고 접수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에 파생하는 고객 서비스와 행정 업무 그리고 유실물을 관리하고 폐기, 양역, 기관 인계 등의 유실물법에 따른 유실물 법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고객 응대는 물론 유실물을 월별로 포장하고 이동하는 포장 업무하고 유실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실물 관리 정말 중요한 업무이죠. 그래서 혹시 이 공항에서라든가 유실물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뭐 간단한 팁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저희는 일반 구역에서 발생한 유실물하고 이제 면세 구역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반 구역이나 아니면은 면세 구역에서 발생한
비면세품은 저희 유실물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면세품은 세관 승기실이라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습득을 하면은 그 물건을 분리를 해서 면세품은 세관 승기실로 인계를 하고 그 외의 물건을 저희 유실물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냥 전화 접수도 물론 하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메일도 신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분실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메일로도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항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유용한 팁까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직무에 대한 5분의 소개 잘 들어봤고요. 다소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직무들에 대해서 이렇게 현직자분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생생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맡고 계신 직무의 장점, 뭐 혹은 매력 좀 어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유실물관리소의 김수견님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여행의 시작과 끝에 오점이 남기 쉬운데 저희가 물건을 찾아드리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공항 이미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며 저희 개인적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대면 서비스도 하지만 비대면으로 행정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돼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티웨이 항공의 우리 선원교 과장님. 네, 시장 개발팀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품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어떤 유형의 공산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비행기 모형이나 캐릭터 상품 같은 기념품도 비행기 안에서 팔고 있긴 한데 저희가 기획하는 상품은 사전에 선호 좌석을 구매한다거나 혹은 이제 보통 항공권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항공권을 쇼핑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일정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의 필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결제 시한을 연장한다던가 이런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비용항공사 중심으로 이런 부가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LCC 사업 모델에서는 이런 부가 서비스 수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로 상품화를 시켜서 그런 상품이 이제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 회사의 수익까지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다가올 거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 업무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업무에 대한 매력 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셨던 또 분명 경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경험 있으신지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던 부분은 아닌데요. 보통 이제 저비용항공사들은 여객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는 항공기 자체가 협동체라고 분류되는 이제 항공기인데 여객과 여객의 수화물을 탑재했을 때 그 외에 이제 유휴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객 중심으로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형 항공사는 알다시피 여객과 화물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항공기 안에는 유휴 공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도 한 5년 전쯤에 화물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해서 현재 지금 화물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이제 그거를 부대 수익으로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네, 회사 수익에 그래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함, 뭐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어서울의 정파란 대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운항관리 업무의 장점이자 매력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 전문적인 업무라는 데에서 오는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행이 시작되기 전 준비 단계부터 운항 종료 후 그리고 그 종료 후에 항공기가 다음 편으로 연결되기까지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얻는 성취감이 굉장히 크고요.
또 그 과정에서 비정상 상황 없이 또 비정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과정을 최적의 조치로 해결해냄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협력 기관, 뭐 관제 쪽이라든지 공항공사라든지 그리고 사내적으로도 사무 업무를 하는 팀들과 또 공항 핸들링 그리고 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반적인 업무 사항들을 확인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 전반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도 있어서 그 점이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파란 대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운항관리라는 업무도 굉장히 매력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고 전문적인 업무라는 것이 큰 매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해요. 네, 계속해서 우리 이한별 기자님께 좀 계속 여쭤볼까요? 네, 예전에 제가 가장 존경했었던 기장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조종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종사는 쉽지 않은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비행을 해왔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단 한 번도 유사하거나 같았던 비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비행 상황이 달랐고요. 기상 상태라든지 심지어는 비행기 상태 또한 달랐습니다.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종사는 비행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그 변화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어떻게 대처할지 늘 생각하고 긴장을 하고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쉽지 않은 만큼 또 그 직업에서 얻는 보람 또는 성취감은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쉽지 않다. 이것만으로 뭐 사실 우리 기장님의 역할의 매력, 장점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매사 순간순간 그렇죠? 해결하셔야 될 일들, 대처하셔야 될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셨을 때 그 뿌듯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또 나중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진 대리님 어떠신지요? 네, 제가 오늘 이 토크 콘서트에 앞서서 저의 주변 동기 그리고 후배 선배분들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왔었는데요. 다들 정말 직급 연차 관계없이 공통된 의견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 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케줄 근무에 따라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일할 때 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달리 말하면 남들이 쉴 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에는 이 부분이 더 좋다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근과 같은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적고 또 팀으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업무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여러 나라를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그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경험의 폭도 넓어지는 게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승진 대리님의 말씀까지 잘 들어봤는데 앞서 직무 소개도 그렇고 우리 이승진 대리님 정말 이 항공산업 분야 관련된 일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5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각 업무마다 정말 전부 매력 있는 직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사항일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의 이런 복지 문화 좀 함께 공유해보고 싶다, 얘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제주항공의 이승진 대리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네. 복지가 있으신지요? 네. 너무 저만 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항공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꼽으시겠지만 임직원 우대 항공권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 있어서도 연령 제한 없이 그리고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손자 손녀까지도 이용이 가능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보다도 저희 가족들이 더욱 좋아하는 복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 사내에서 카페, 네일 아트, 그리고 마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드락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식권을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합리적인 금액이라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네일 아트 같은 경우에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아트가 나오고 있고요.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무료로 마사지가 가능한데요. 저희 같이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항공사에 있어서 좀 세심함이 돋보이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해요.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제 직무 관련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총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폼보드를 이용해서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폼보드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이게 띄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테이프 소리가 시원하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업무 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는데 먼저 우리 유실물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특이한 물건이나 고가의 물건이 들어오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분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셨다고 전화를 온 적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면서 이제 결혼 반지를 화장실에서 놔두고 나오셨는데 이게 1,000만 원 상당의 결혼 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서 울면서 너무 찾고 싶다고 하셔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화장실을 확인을 해서 반지를 찾아드렸고 다행히 그러고 나서 저희가 반환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공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세 구역이라는 곳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유실물 관리소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세관으로 인계를 했고 이제 세관에서 반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정말 고마워하셔갖고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결혼 반지라고 하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지라서 굉장히 분실하셨을 때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찾아주셨다라고 하니까 뭐 제가 다 마음이 막 놓여지는 것 같고 그걸 찾아드렸을 때 그 보람이랄까요, 뿌듯함이랄까요, 정말 크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이번에는 우리 이한별 기장님께 또 비행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비행을 시작하고 기장이 되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국 푸동 상하이 공항이죠. 상하이 공항 이륙 후 약 10분 정도 지난 후에 그 이동 중인 철새와 충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 단계에서는 상승 단계가 또 가장 바쁜 단계고요. 그리고 또 시야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출현한 그 조류들을 피하기에는 아주 긴급한 순간이었고 또 회피 조작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조류들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받은 충격이 아직까지 생각이 날 만큼 큰 충격이었는데 다행히 조류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조정 개통이라든지 또 비행에 관련된 각종 계기들이 다 정상 상태였고 정상을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인 제주공항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셔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달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고 아닌 사고가 있었음에도 무사히 착륙하셔서 다행이고, 이 운항 승무원분은 승객의 안전을 또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업무라는 것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운항 승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역량 그리고 체력 등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기장님께서 뭐 개인의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종사들의 역량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모든 조종사들은 1년에 한 매년 그 정기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기량 평가라든지 지식 심사,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해야지 그 조종사로서 자격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 기량이라든지 그런 지식 관련돼서는 그렇게 유지가 가능하고요. 또 체력적인 면에서도 또 비행이라는 직업이 또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등산이라든지 또 산악 자전거를 통해서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분들이 모두가 각자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한별 기장님의 체력 관리 방법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또 준비된 두 번째 질문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잠시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해당 직무 혹은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참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제주항공의 이승진 대리님께 이 객실 승무 관련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객실 승무원이라는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던 중에 우연히 만났던 지인의 영향으로 지원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물론 첫 지원에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면은 해피엔딩이겠지만 첫 지원은 준비가 너무 없었던 관계로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이후에 좀 오기가 생겨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입사를 하고 싶다, 꼭 승무원이 되어야겠다라는 열망이 생겨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항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는 회사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느껴지던 약간 성장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에너지,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 기회의 장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었고요. 입사를 하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또 직무 전환도 다양하게 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한 번에 합격을 했다면 해피엔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계속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이승진 대리님께서 제일 중점적으로 승무원 준비를 하시면서 했던 게 있다라면 뭐 간략하게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합격하기 위한 게 목표다 보니까요. 뭐를 제일 잘해야 될까, 무엇으로 저를 어필을 해야만 면접에서 먹힐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객실 승무원이라면 어학 능력이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유용한 팁까지 함께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는 우리 운항관리 직무의 정파란 대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많은 운항관리사분들은 대학교 전공을 통해서 직무를 하고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과정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우연히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항공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 전공을 조금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항공사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활용한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고 그 직업을 찾다 보니 운항관리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항관리사가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니까 이제 운항의 준비 단계부터 운항 종료까지 한 사람의 자격을 걸고 또 책임지고 그걸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정파란 대리님께서는 비전공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운항관리 현직자분들 중에 전공자 그리고 비전공자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추가적으로 또 계속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주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흔하지 않은 전공인데
운항관리사가 될 수 있는 대기천문 관련 학과로 입사를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국내 항공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생각보다 비전공자 출신의 운항관리사분들이 꽤 계시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에어서울에서는 비전공자의 운항관리사가 저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비전공자 운항관리사시군요. 그럼 이 운항관리사라는 직무에 도전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또 준비하셨던 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또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기상 쪽을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입사를 하고 나서 실무 경력을 쌓아서 이제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공을 하고 운항관리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그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셨던 실제로 전공 과목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과 실제 또 업무에 임할 때 활용되는 지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어쩌면 실제 근무를 하면서 또 공부를 따로 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조금 더 종합해서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운항관리사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까지 함께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역량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 또한 정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는 우리 티웨이항공의 선원규 과장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직무 역량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업무에 소프트 랜딩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렌디입니다. 지금 항공산업은 근래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맞아서 그 변화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다양한 변화들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유행을 캐치할 수 있고 이런 센스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트렌디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챌린징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또는 이제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 호기심이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도전 의식이 없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 의식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데이터입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정보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 데이터의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노선을 개설한다거나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거나 또는 이제 신규 상품을 기획할 때 어떤 이제 실무자의 감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간 이제 회사가 쌓아왔던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런 이제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저희를 이제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향후에는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활동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역량이 중요한 성과의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3가지로 필요한 직무 역량에 대한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운항관리의 정파란 대리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운항관리사로서 제일 필요한 역량은 일단 책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개인의 자격을 걸고 한편의 운항을 분석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모든 직무가 그렇겠지만 업무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절차와 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능동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우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김수교 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에서는 특별히 우대하는 전공은 없지만 이제 가장 공항에서 일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영어 이외에도 제2 외국어를 잘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고 해당 언어 전공이나 해외 연수 및 근무하는 경험이 있으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은 외국어 자격증은 필수인데요. 외국어 자격증이 없으면 1년 이상의 해외 어학 연수를 이수를 하였거나 아니면은 해당 언어권에서 교육 과정을 졸업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제 저희 부서 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적인 면도 있고 반대로 행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마인드는 당연히 기본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저희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의 물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 감사해요. 아무래도 아까 또 일본 승객분도 네, 응대를 하셨던 것처럼 외국어의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네, 정말 필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우리 김수교 사원님께서도 혹시 또 제2 외국어를 배우셨는지 그 외국어가 어떤 외국어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는 입사는 영어로 했는데요. 일본어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일본어를 잘 하시겠네요. 요즘 일본어를 많이 안 써서 네. 조금 까먹긴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전공을 했으니까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제 입사 준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다. 아까도 잠깐 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팁 한 번 정도 네, 더 말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준비하셨다 우리 김수교 사원님께서는 이제 스펙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공항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항에서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공항 서포터즈 등 공항을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는 공항 운영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항에 면접 시에도 공항에 대한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 직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은 경험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겉보기에만 보이는 공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항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어와 더불어서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분명히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미래에 여기 계신 5분의 후배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이 후배분들에게 한마디의 말씀, 뭐 응원의 말씀도 좋고 당부의 말씀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이한별 기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힘들고 긴 훈련 과정을 무사히 잘 끝마쳐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조종사가 된 다음에도 또 매년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비행 기량 평가라든지 또 지식 심사를 통과해야 조종사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은 열정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신다면은 조종사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우리 시장개발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원규 과장님께도 한번 미래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여러 업종이 많이 힘들지만 이 항공사가 특히나 또 많이 힘든 지금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긴 어두운 터널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올해 초부터 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저께인가 인천공항공사에서 설문을 진행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백신이 개발되면 여행을 가겠다라는 설문이 내용 중에 있었는데 70%는 여행을 가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설문지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항공 여객도 이제 충분히 수요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시기에는 다시 취업문도 열려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항공업에 취업을 하셔서 그 꿈을 넓게 높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이제 개인의 장점들을 잘 살려가지고 충실하게 노력을 해나간다면 그때는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정파란 대리님께도 미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보신다면요. 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내세울 스펙도 없었고 운항관리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운항관리사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 강점과 또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현업에 있으면서도 스펙이 정말 뛰어나고 학벌도 좋고 학점도 좋다고 무조건 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접관들에게 자신이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로 보여져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어왔던 작은 사건들이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자신만의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강점과 또 직무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에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올라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 중에서 또 제가 대신 한번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중에 제주항공 이승진 대리님께 아마 아까 이제 우리 선원규 과장님께서도 여행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기내 이벤트, 제주항공의 기내 이벤트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담아서 질문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주항공의 기내 이벤트를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기내 특화팀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술쇼, 게임, 프로포즈 기획, 타로 운세까지도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객실 승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하늘 라디오 팀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벤트들은 각 노선마다 달리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제선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곧 또다시 새로운 아이템 및 이벤트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저희 제주항공에서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과 김포공항을 각각 출발해서 하트 모양으로 운항 항로를 그리면서 일출 또는 일몰을 감상하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하트 시그널 시즌 2가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근무하면서도 막상
객실 승무원이다 보니까 창문을 바라볼 일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출 또는 일몰을 적재적시에 바라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28,000피트 상공에서 일출 일몰을 바라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특허팀이 있으시다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승객분들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거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운항관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정파란 대리님께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대 근무를 하면 힘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떠신지요? 네, 일단 저희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3교대 근무를 서고 있고요. 일단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체력 관리와 수면 관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입사 전까지는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입사하고 교대 근무를 하면서부터는 꾸준히 그래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있어서는 일단 최대한 야간 시간에 수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요. 야간 근무를 하기 전에 잠깐 쪽잠을 자고 근무에 들어가고 새벽에 퇴근해서는 점심시간을 넘기지 않게 수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근무를 하고 나서도 낮잠보다는 조금 이른 저녁에 잠을 드는 걸로 해서 최대한 야간에 잠을 잘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리듬을 맞추고 있고요. 다른 근무자들도 각자 개인 컨디션에 맞게 습관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각자 본인에게 맞는 관리를 꼭 찾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더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다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현직자분들과 함께하는 직무 토크 콘서트 지금까지 현직자 5분을 모시고 객실 승무, 운항 승무, 그리고 운항 관리, 또 시장 개발, 유실물 관리소 이렇게 5가지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주신 5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수고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또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이후에 있을 또 토크 콘서트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박람회 홈페이지 생방송 채널 하단에 퀴즈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유익한 정보도 얻으시고 상품까지 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